자, 국민참여재판. 그 총설입니다. 자, 거기에 배심원이 심판한 재판이다. 예, 배심원이 심판한 재판이다. 1심 사건만 돼요. 1심. 2심, 3심에서는 안 됩니다. 그 1심에서만 된다. 이런 것도 놓치지 마세요. 항소심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1심에서만 됩니다. 1심에서만. 그 합의후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 합의후 사건이. 근데 원래 단독 사건인데 합의와 심판하기로 결정한 사건. 이것을 재정합의 사건이라고 해요. 재정합의 사건. 재정합의 사건의 경우에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인데 어떤 그런데 보면요. 단독 사건도 국참 대상 사건이 된다. 에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단독 사건인데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합의부와 심판하기로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합의부 심판 사건이 되었을 때 국참 대상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단독 사건이 되는 게 아니고. 단독 사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후 심판 사건이 되면 그때 국참 대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죠? 이것도 한번. 아직은 출제 안 되는데 이게 한번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봐주시고요. 자, 기본권인지 여부. 국민참여재판 받을 권리가 헌법 27조 1항에서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들어오느냐. 자, 기본권인가? 라는 겁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거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법률상의 권리입니다. 헌법 27조 1항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명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 딱 기억하시고요. 대상사건 및 관할, 대상사건, 합의 관할 사건이 그 대상입니다. 합의 관할 사건. 자, 이번에 단독 판사 관할 사건도 재정 합의 결정을 거칠 경우에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다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자, 합의후 사건이라 하더라도 또는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후 심판 사건이 되었을 때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또 원한다고 해도 배제 결정이 있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사실 변경. 여러분, 처음은 대상사건이었습니다. 합의후 심판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국참 진행합니다. 근데 공장이 변경됐습니다. 근데 대상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바뀌었다고요? 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진행합니다. 재판을 계속 진행해요. 계속 진행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결정으로 당해 사건의 지방만 보는 합의부가 국참에 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는 합의부가 국참에 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보는 합의부가 국참에 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원칙과 예외를 잘 보셔야 돼요. 대상사건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는 합의가 국참에 하지 않고 심판하게 하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원칙은 계속 진행이에요. 원칙은 계속 진행. 근데 예외적으로 보는 합의부가, 지방 보는 합의부가 국참에 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는 있다고요. 됐죠? 원칙은 계속 진행이다. 절차 유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차는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절차법은. 항상 사정 변경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정 변경이 생길 때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상사건이었고 원했고 그래서 국참을 진행한다면 이게 대상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공장 변경됐다 하더라도 원칙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다시 또 국참 대상사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보는 합의가 국참에 않고 심판하게 할 수는 있다. 자, 이번에 통상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은 안 된다. 대부분의 결정은 불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복이 되는 몇 개의 결정이 있죠. 이것을 항고라고 하잖아요. 항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과 적시. 적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거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내 또는 그 기간 내에 적시항고 제기하면 재판 집행이 정지가 돼요. 그런데 정지 안 되는 적시항고가 두 개가 있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해보세요.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시험장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나는 똑같이 강의를 들었다. 똑같이 듣고 계속 물어볼 때 생각을 해보고 하셔야 돼요. 문제를 푸는 것도 생각을 떠올리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점수 올리고 싶으면 책만 읽지 마세요, 여러분들. 책만 읽으면요, 내도 그 생각인데 내가 그 서점에 가서 계속 책을 보니까 그것도 똑같이 해놨어요. 계속 생각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냥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저석들에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떠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뉴런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책을 보셨잖아요. 그 책을 다시 보면 편해요. 한번 봤다고 해서 또 보니까 편하죠. 그냥 눈으로만 가는 거예요. 눈으로만. 실제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서 떠올리려고 하면 어려워요. 계속 보는 거 안 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보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도 결과 효율은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거. 실제로 이제
한 번 책을 보고 또 책을 한번 보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한 번은 책을 보고 바로 테스트를 하고 한 번 보고 또 책을 보고 테스트한 사람이 처음에는 점수가 높게 나오더래요. 그다음 한 번 보고 바로 테스트한 사람보다도 점수가. 근데 일주일 뒤에 시험을 보니까 한 번 보고 테스트했던 친구들이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오고 오히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했던 친구들의 점수가 더 일주일 뒤에 보니까 더 낮게 나오더래요. 결국은 오랫동안 머릿속에 각인되는 지금 당장은 지금 바로 시험 보는 것은 책을 보고 또 한 번 더 책을 본 사람들이 좀 10점도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왔지만 시간 지났을 때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은 훨씬 더 머리를 왕성히 활용했던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이 더 오래 기억이 남는 그 평균적인 통계 결과 실험 결과가 있다면서 그런 것도 봤거든요.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면 힘이 들어요. 그죠? 힘이 드는 공부가 점수하고 연결됩니다. 힘이 든다는 것은 머리가 많이 왕성히 활동을 한다는 것이니까 기억에 훨씬 더 남겠죠. 많이 풀어보세요. 많이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 공소 사실 변경 했죠. 불복할 수 없고. 그 밑에 3번 보세요. 통상 절차로 진행하기라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재판에 참여한 법원 사무관. 이거 적시한고 하다가 내가 이거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 버렸네. 그쵸. 적시한고 재판집이 정지 안 되는 거 2개가 있다 했는데 그게 뭔데요? 내가 이렇게 물어봐놓고서 엉뚱한 이야기만 해버렸다. 뭔데? 간이의학 결정이죠.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했는데 이게 소송 지원 목적이 명백한 기피 신청이야. 그러면 신청을 받은 법원 법관이 기각 결정하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은 간이의학 결정이라도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적시한고 이게 재판집행이 정지 안 되잖아요. 또 증인이 출석을 위반했을 때 소송비용 증인 부담 과태료 감치 결정 이 결제에 대한 적시한고도 재판집행이 정지 안 됩니다. 그래 이 두 개가 정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정지가 돼요. 이런 거 기억하고. 그다음 보통 항고는 우리 강제처분하는 결정 구보압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구금, 보석, 압수, 감정하기 위한 유치에 관한 결정.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정 대부분은 불복 안 되는데 이렇게 딱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불복 안 되는데 불복이 되는 결정이 몇 개 있어. 이게 항고야. 항고에는 보통과 적시로 나뉘어지지. 적시 항고는 나중에 규정이 있는 것들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적시 항고에 대한 부수적인 내용들 딱 기억하고 보통 항고는 보통 구보압감 딱 이것만 이렇게 딱 해서 딱 정리해 놓고 있으면 어디든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통상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재판 참여한 배심원과 예배심원 해임된 것으로 본다. 통상 재판으로 돌리면 이제 배심원은 필요 없죠. 해임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통상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전에 행한 수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아무런 이양이 없습니다. 통상 절차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 전에 행한 수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 됐죠? 그 다음 필요적 변호.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이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의사 확인 필요적 절차라고 돼 있죠. 법원은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라. 반드시 확인해야 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돼. 자, 이거는 확인해야 된다죠. 대상사건입니다. 대상사건. 대상사건 피고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 즉 합의에 관한 사건 말이죠. 그런데 자, 그 밑에 이제 2번은요. 단독 판사가 하는 사건입니다. 단독 판사가 하는 사건은 아직은 대상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부 심판 사건이 되면 대상 사건이 되잖아요. 근데 합의 결정을 거칠지 거치지 않지 아직 모르죠. 이런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사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능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단독 판사가 하는 사건 피고인에 대해서 국민참여재판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 등의 서면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만약에 확인을 했다면 나중에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후 심판 사건이 되면 다시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죠. 안 했을 때 나중에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서 합의후 심판 사건이 되잖아요. 그때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의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형사규칙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서면에 한 확인입니다. 피고는 공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7일이죠. 5일 하면 틀립니다. 7일 이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 서면을 우편으로 발송한 때 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제출한 때 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번에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본다. 됐죠? 원하는 것으로 본다면 틀립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이 7이라는 거 일단 정리하시대요. 이 5일로 바뀌면 틀리고요. 그리고 우편으로 발송한 때 이게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보통 우리 형사성은 도달주의예요. 민사성이 발신주의고. 근데 여기는요. 발송한 때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봐요. 발송한 때. 그 도달이라 바꾸면 여러분 그에 대면 틀릴 겁니다. 왜? 형사소송은요. 우편송달은 도달이거든요. 민사성이 발신이고. 근데 여기는 도달, 자 발송이죠. 발송. 발송한 때 예, 법원에 제출한 것을 보잖아요. 또 하나 재소자 특칙에 인정된다는 것도 정리하세요. 됐죠? 여러분이 봐야 될 위치. 일단 출제된 거 7이라는 거 5일 아니라는 거 이거 딱 잡으시고요. 그리고 의사기재 서면에 제출이 되는데 이것은 우편으로 보내면 발송한 때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발송, 도달 아닙니다. 발송. 그리고 재소자 특칙이 인정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서면에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 딱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의사번복이 가능합니다. 의사번복이 배제결정 또는 해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일이 종결되거나 1회 공판 열린 이후에는 종결의사를 바꿀 수 없어요. 자, 1회 공판 열린 이후에는 종결의사를 바꿀 수 없다. 1회 공판 열린 이후에는 종결의사를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반대 해석을 하면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종결의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 판례가 하나 나올 건데 지금 한번 듣고 나중에는 판례는 그냥 쭉 읽어 나갈게요. 어떤 거냐면 자,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의사결서를 제출하지 않았어.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의사결서를 제출하지 않았어. 그러면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죠. 근데 자, 우리 공장 부본 송달 받은 날부터 7일이네. 미안해요. 7일이네 의사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뭐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했잖아요. 이 의사는 번복이 되죠. 언제까지?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그러면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의사결서를 제출해서 국참을 받을 수 있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됐죠? 공장 부본 송달 받은 날부터 7일에 의사결서를 제출해라.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데 그 의사는 번복이 되죠. 언제까지?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그럼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국참을 원한다는 의사결서를 제출하면 국참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뒤에 가서 판례 볼 겁니다.